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2035년 익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역사 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익산을 미래상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익산의 역사 문화, 교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와 생활권 개편이 제안됐습니다. 29일 익산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 2035년 익산의 도시관리 방안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강인의 원광대학교 교수, 정병곤 군산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익산의 미래상은 역사 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익산, 인구 감소와 도시환경 노후화 등 익산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백제 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유라시아 철도 기반 물류 거점 도시, 세계 식품 산업 및 4차 산업 분야 일자리 경제도시, 전국 최초 환경 친화 도시 등 4대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1도심, 1부도심, 2지역 중심, 3생활권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익산의 생활권별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제안됐습니다. 행정과 주거 기능의 중심지인 화멸과 산업, 물류, 관광 기능의 중심지인 금마와 왕궁을 2부도심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공간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 발전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동서간 신성장 산업 발전축, 제3, 4 일반 산단을 통과하는 특화산업 발전축, 미륵사지와 금마, 웅포 주변 관광지를 잇는 문화산업 발전축입니다. 생활권은 서부와 동부 생활권을 남부 생활권으로 통합해 남부와 북부의 이중 생활권으로 개편됩니다. 32만여 명 규모의 남부 생활권은 유네스코 백제 가도 조성, 식품 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역사와 문화, 바이오 산업 기능이 강화됩니다. 북부 생활권은 5만 7천여 명 규모로 함라산과 금강 등을 활용한 전원 휴양 거점으로 성장시킵니다. 강인의 원광대학교 교수는 익산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생활권 설정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는 서부와 동부 생활권을 통합하면 금마와 왕궁의 역사문화 관광적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두 지역을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까지 익산시로 접수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2035 익산 도시 기본 계획안을 재정비한 뒤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전북도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익산 도시 기본 계획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익산시의 미래상이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청 후관동 건물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역사문화재과와 119 안전센터 등이 있던 후관동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며 조달청은 신동아 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는 9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할 친환경 모빌리티 농건설기계 거점 조성과 지역대학교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 스마트 제조업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마케팅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국제가든관광 네트워크로부터 올해의 정원관광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용안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비롯해 신흥 근린공원 수변경관 구축, 고스락 무장의 관광지 조성, 아가페 정양원 비밀의 정원 개방, 구룡마을 대나무숲 관광 자원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익산시의 정원 관광도시 입지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정원 관광 활성화를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가든 관광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정원 관광 민간단체입니다. 장전마을 환경 피해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런 역학조사 과정은 물론 주민들의 투쟁과 원인 규명 활동 등을 담아낸 백서가 발간됐는데요. 여전히 더딘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도 개선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에 대해 기록한 백서입니다. 7개 주제에 걸쳐 282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에 걸친 장전마을 기록이 담겼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과 집단 암발병 원인 규명 활동, 금강농산 운영, 주민들의 투쟁 내용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전마을 환경 피해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이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정확히 잘 기록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전마을 피해 원인이 연초박 발암물질 배출로 규명되고 연초박의 비료원료 퇴출과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옛 금강논산 부지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로 5억여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연초박을 공급한 KTNG에 대한 책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법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나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입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평가를 좀 확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나 처리 시설에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장전마을. 재발 방지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승마레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승마 체험 등 콘텐츠 조성과 함께 올해 안에 공공 승마장을 완공해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과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경제관광국 소속의 소상공인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소인 보석박물관은 6급 부서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됐으며 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 인근에서 대형 건물터가 발견됐습니다. 발굴조사단은 건물터 형태와 유물 등을 근거로 일반 건물이 아닌 제사시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이 공개한 현장입니다. 익산 쌍릉 인근인데 흰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번에 발견된 건물터입니다. 동그란 구멍에는 나무로 된 건물 기둥이, 바로 옆에는 물을 막기 위한 배수로로 추정됩니다. 현재 길이 30m 안팎, 폭 10m 정도인 건물 2동입니다. 백제시대 무덤 주변에서 발견된 건물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 대형 건물들이 쌍릉하고 인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상 건물인 그 부트막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이게 만들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건물터에서는 백제 왕실 인장이 찍힌 기와 등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일반 건물에 있어야 할 화덕 시설이 없는 만큼 쌍릉과 연관된 제사용 건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사용 건물은 제물이나 관련 그릇들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제사시설이라면 쌍릉이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쌍릉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들이 조성된 것으로 봐서는 익산 쌍릉과 연관된 제사시설과 관련된 그런 건물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확정적인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익산 쌍릉. 인근에서 제사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가 발견됨에 따라 익산시와 발굴조사단은 쌍릉 주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익산 국화분재 경진대회 대상에 박용우 씨가, 최우수상에 김성남 씨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화연구 분재연구 회원들이 재배해 출품한 200여 점 가운데 박용우 씨의 목부 오간작과 하수형, 석부작 등 5점이 뿌리 생육과 개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경수, 정희수 씨 등 8명이 우수상, 김명주 씨 등 3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의 공공체육시설이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배산 실내체육관 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웅포문화센터 실내체육관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은 경기 종목 인원의 1.5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산정된 인원 내에서 종목별 경기 인원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익산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3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수와 아동 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시는 어린이집의 개방성과 운영 안전성,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등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익산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8곳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금마면 소재 천마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17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아동센터 아동 30여 명과 함께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